안녕하세요. 60대를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안나의 백지편지 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의 백지편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안나의 50년 지기 친구 최영란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마스크 해제라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시간 아닐까요? 물론이죠. 저희도 2020년 5월 안나의 백지편지 40회를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쉬고 있다가 마스크 해제라는 반가운 소식에 다시 기지개를 펴고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코로나의 긴 휴지기를 마치고 다시 도전하려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삶의 기록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팟캐스트에 남기면서 우리 둘 중 하나가 죽더라도 남은 사람이 끝까지 하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9988234라는 말처럼 살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뜻대로 되진 않겠죠. 희망사항일 뿐이죠. 그래도 우리는 늙어감을 남겨보고 싶어요. 1인 크리에이터. 아니, 우리는 2인 크리에이터인가요? 맞아요. 여튼 새로운 도전을 해보지만 모든 면에서 젊은이들을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다소 어색해도 이 또한 나이 들어가며 삶을 잘 꾸려보려고 노력하는 노인들의 귀한 몸부림이구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나의 백지편지 40회를 녹음할 때는 코로나가 퍼져나가던 시기라 영상미디어센터 출입도 자유롭지 않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녹음을 하려니 답답하고 어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센터로 오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데 시간이 3년이 걸렸어요. 맞아요.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내기도 했는데 유럽에서는 마스크 강제 착용이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라고 데모도 했잖아요. 그 모습은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의지의 표현인 거죠. 영상미디어센터가 코로나로 한동안 오픈하지 않아서 팟캐스트 녹음을 미루는 사이 3년이 훌쩍 지나갔네요. 이번 달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겪었던 경험을 나누면서 안나의 백지편지 41회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안나의 백지편지를 듣는 지인분들이 진행이 어색하다, 대화하듯이 해라,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데 저희는 팟캐스트에 관해 처음 배우고 녹음 편집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쉬지 않고 업로드 해온 것만도 스스로에게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 하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난감할 때가 있는데 저도 그래요. 매달 어떤 이야기로 엮을까 생각하고 편집 프로그램을 열어 녹음하고 편집하는 일은 나를 긴장시키고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한답니다. 이런 시간만이라도 두뇌를 긴장시켜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안나의 백지편지 41회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는 남편이 개인 병원을 개원한 일이 코로나 시대 가장 큰 일이었어요. 안나의 백지편지 40회에서도 언급했지만 남편이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인생 이모작을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도전했는데 저는 할 수 없이 조력자가 되었어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소리냐고 말리기도 했지만 결국 일은 벌어졌고 저는 화장실 청소라도 도와야겠다는 심정으로 병원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새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난 3년이 60년을 넘게 살아오는 동안 가장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평생 월급장애로 살아오다가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 월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시절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저는 동생이 하늘나라로 떠난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너무나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이라 충격이 컸죠. 2021년 7월 말에 동생이 배가 아파서 동네 병원을 다녀왔는데 배에 혹이 있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대요. 급하게 대학병원에 8월 3일로 예약하고 갔더니 무록으로 보인다고 몇 가지 검사를 하고 급한 게 아니라고 해서 9월 24일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면서 보니까 무록이 아니고 투명 세포암이 크게 자라고 있어서 자궁과 난소, 주변의 림프와 맹장, 대망 그런 것들을 제거했고
열흘 뒤에 항암 치료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정말 인생 무상입니다. 저도 부모님과 시아버님이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충격이 크죠. 그건 말도 못하죠. 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살아서는 길러주시고 돌아가셔서는 깨우쳐 주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산다는 것과 살아낸다는 의미가 다르고 뼈에 사무친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으로 직면했을 때 느껴지는 많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는 면회가 자유롭지 못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안타까운 시간들이었죠. 그러고 보니 저도 2020년 추석 때 배에 심한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셀리악 동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아주 드문 병이래요. 만약 대동맥이 찢어졌으면 급사하는 위험한 병이라고 합니다. 할복 자살할 때도 대동맥이 손상되어 죽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다행히 대동맥을 피해 찢어져 생명은 구했답니다. 흉부외과 열흘 정도 입원 후 퇴원했는데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스텐트 시술은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배 아픈 원인이 내과뿐만 아니라 외과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때 코로나 시기라 서로 못 만나던 시기였는데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나이엔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듯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 감사했어요. 나 홀로 병원에서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암 전문의가 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쓴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 1000번의 죽음이 내게 알려준 것들이란 책을 읽었는데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이 차츰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안나가 소개해줘서 읽었는데 무척 도움이 되는 책이더라고요. 남는 사람이 떠나는 사람의 인생을 함께 돌아봐 줄 때, 떠나는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때, 비로소 웰다잉, 마지막 상자 쌓기가 끝난다 라는 내용이 책에 있었어요. 제 동생의 상자 쌓기는 단아하게 완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을 보낸 뒤에 슬픔이 계속 따라다녔는데 책을 읽고 나니 내 동생은 고통을 덜 받고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잠들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10월부터 시작한 항암 치료를 3번 마친 뒤에 장협착으로 12월에 다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다음해 1월 7일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생네 집 가까운 종합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고맙기도 그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이틀은 집에서 자고 싶다는 동생의 뜻을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네요.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코로나 PCR 검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었지만 병원에서 5박 6일 치료를 받다가 집으로 올 때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투병 기간이 짧아서 큰 고생을 하지 않고 떠나는 것도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집에 대한 소중함을 잊을 때가 많은데 여행에서 돌아와 집 현관에만 들어서도 집이 최고야 하잖아요. 이번 생활 짬짬이 집으로 올 수 있어 위안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 이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블로그 쓰기였어요. 영란이 동생은 저 세상으로 가기 며칠 전까지 우리 병원 블로그에 들어와 좋아요를 눌러줘 무척 고마웠어요. 아직 병원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좋아요를 남겨주는 분도 10명 남짓인데 아마 언니에 대한 고마움을 죽는 순간까지 언니 친구에게 대신 표현해 주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찡해오네요. 코로나 기간 동안 동생을 케어할 때 빼고 두문불출하고 지내서 코로나는 물론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는데 작년 12월 동짓날 팥죽을 사러 나갔다가 감기에 걸려 한 달을 엄청 고생했어요. 혹시나 해서 코로나 검사도 받았는데 동생 케어할 때 PCR 검사를 자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어요. 무증상으로 걸리고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3년 동안 감기 증상 없이 무사히 넘어온 것 같아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 일을 겪고 지내는 동안 우리는 소중한 것, 감사한 것을 생각하며 더 깊어진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살아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어요. 영란이는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지만 평생 싱글로 살아온 동생이 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부도 먼저 가는 사람이 복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지난 5월에는 4년 만에 고향 국제 꽃박람회가 호수공원에서 개최되어 안나와 함께 보러 갔고, 며칠 전에는 호수공원 장미가 한창이어서 같이 산책하면서 꽃향기에 듬뿍 취해보았어요. 코로나 시기 호수공원에 철 따라 바뀌는 꽃을 보면서 인간이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어도 사계절은 어김없이 변하고 지구는 여전히 돌고 우리는 그 사실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주어진 하루의 소중함을 간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김경수 원장님의 노래 고향초를 들으며 안나의 백지편지 41회를 마치겠습니다. 남쪽 나라 바다 멀리 물새가 나르면 뒷동산에 동백꽃도 곱게 피었네. 뽕을 따던 아가씨들 서울로 가네. 정든 사람 정든 고향 잊었단 말인가. 질레꽃이 한입 두입 물 위에 날리면 내 고향에 봄은 가고 서리도 차네. 이 바닥에 정든 사람 어디로 가고 저